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광주 전남은 하루 종일 화창한 날씨에 보였습니다. 사흘 연휴 첫날에 맞아 광주 전남 곳곳에는 가을 정취를 느끼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자란 가을꽃들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오늘 첫 소식 고우리 기자가 전합니다. 진분홍 물결이 가을바람을 타고 일렁입니다. 나들이객들은 솜사탕처럼 피어난 핑크뮬리에 파묻혀 연신 셔터를 누릅니다. 마스크 탓에 선선한 가을바람이 볼에 닿지는 않지만 색색의 가을꽃을 눈에 담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합니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한적한 곳을 찾다가 여기 오게 됐는데 핑크뮬리도 예쁘고 코스모스도 예뻐서 좋은 것 같아요. 하늘도 너무 높고 날씨도 너무 좋아요. 유명 산에도 화창한 날씨를 즐기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때늦은 더위로 소매를 걷어붙인 사람들. 구불구불한 산길은 아직 물들지 않은 단풍 대신 등산객들이 피워낸 이야기꽃으로 가득합니다. 아침에 나오기 귀찮았는데 나와보니까 상쾌는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가족끼리 걸으니까 걸으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가끔씩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10월 초에도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늦더위로 단풍은 평년보다 늦게 찾아옵니다. 단풍은 다음 주 후반부터 물들기 시작해 무등산은 다음 달 4일, 내장산은 다음 달 7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맞는 두 번째 가을. 높고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가을꽃들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민주당 경기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득표율 59%로 1위를 차지하면서 과반 득표율을 이어갔습니다. 경기 지역 전체 선거인단 16만 4천여 명 중 58.19%인 9만 5천 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5만 6,820표를 얻어 득표율 59.29%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낙연 전 대표는 2만 9,248표를 얻어 득표율 30.52%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누적 득표수는 60만 표로 과반을 넘어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하는 매직 넘버 71만 표까지는 이제 11만 표만 남았습니다. 내일은 서울 선거인단 14만 명과 3차 슈퍼위크 30만 명에 대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 광주 전남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명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선 직업소개소 선제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던 기존 확진자의 직장 동료와 가족 7명, 다시도 확진자의 접촉자 3명 등 모두 17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확진자 3명 등 모두 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에 의해 해임된 김기선 전 총장이 오늘 총장직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6월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에 의해 해임된 김 전 총장은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해임 108일 만인 오늘부터 총장직에 복귀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오는 2023년 3월까지 남은 임기 17개월 동안 총장직을 수행하게 됐으며 오는 12일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하고 향후 과기원 운영 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3월 학내 갈등을 빚다 이사회에 의해 해임됐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했던 김 전 총장은 다시 지난 6월 이사회에 의해 해임됐지만 또다시 법원이 김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주요 지하철역에 있는 자전거 보관함마다 망가진 자전거가 오랫동안 버려져 있는 모습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치우기도 어려워 애물단지가 된 방치 자전거를 청년들이 수리하고 재활용하는 센터가 광주에 생겼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람 빠진 바퀴, 뽀얗게 먼지가 앉은 안장, 녹슨 손잡이까지. 사람의 손길이 닿은 지 오래된 자전거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진짜 이런 것은 치워버려야 되는데 치우지를 못해요, 우리가. 다 지금 묶어놨잖아요. 이게 주인은 있는데
오래된 게 이렇게 바람이 빠지는 거예요. 광주에 방치된 자전거는 2만여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3년간 수거된 건수는 430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지만 모두 주인이 있고 수거를 해도 폐기 처리하기가 어렵다 보니 골칫거리가 된 겁니다. 에너지 전원마을 주민들과 연계해 방치자전거를 수거하고 수리해서 재판매하거나 기증하는 방치자전거 재사용센터가 첨단지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방치자전거 문제 해소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정말 뜻깊은 것 같고 이런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는 방치자전거 재사용센터 개소를 계기로 자전거 이용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제가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출근은 자전거로 해보려고 그래요. 동네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방치자전거가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장애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타는 자활센터 직원과 요양보호사 40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화순경찰서는 지난 2017년부터 4년 동안 제가 장애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조작해 국고보조금 29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자활센터 총무팀장 등 2명을 비롯해 요양보호사 등 4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들을 속여 전자 바우처를 받아낸 뒤 임의로 요양보호사의 단말기에 찍어 근무 시간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8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아 치안감의 추모제가 33년 만에 처음으로 광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안병아 기념사업회 주최로 오늘 오후 광주 옛날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열린 안병아 치안감 33주기 추모식에선 유족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가와 진원제, 추모식 등이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5.18 당시 전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안 치안감은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뒤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았으며 이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88년에 별세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혁신도시 플러스 순서입니다. 오늘은 5G 시대 미래국가의 경쟁력인 전파자원을 관리하고 정보통신 기술 인력 양성,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소개합니다. 임소영 기자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는 1972년 출범해 방송과 통신, 전파 분야 지원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 속에 방송과 통신, 전파와 관련한 지원과 모니터링 등 역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과기부 소속 기관인 전파관리소가 각종 전파, 무선 설비를 허가하는 기관이라면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허가된 무선 설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맡습니다. 각종 전파와 전자기기로 인한 생활 속 전자파를 실시간 측정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용화된 5G 등 이동통신의 전파 품질 관리도 주요 업무입니다. 방송과 미디어 분야에선 다큐 등 공공, 공익 성격의 방송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돕고 있는데 올해만 100억 원 가까이 지원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와 무선통신사 등 27개 종목의 자격검정과 교육을 통해 연간 8만 명의 정보통신 분야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다 누려야 되는 그런 어떤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서가지고서 관리를 잘해서 누구나 다가 잘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바로 그런 어떤 전파 관리나 또는 또 한편으로 전파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국가 그 경제 활력 제고를 시킬 수 있는. 최근엔 이동통신 대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5G 주파수를 개방해 산업계와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첨단 ICT 시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편리하고 안전한 방송과 통신, 전파 이용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BC 임소용입니다. 국내 게임 콘텐츠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온라인 비즈 매칭 행사가 열립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게임 전문 상시 온라인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인 이츠게임 사이트에서 국내 게임 개발사와 동남아 투자사들이 만나는 온라인 비즈 매칭 행사를 마련합니다. 이번 이츠게임 아시아 행사에는 국내 60여 개 게임 개발사들과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등 아시아 게임 신흥 시장의 30여 개 투자업체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 근로자 사망 사고율이 낮은 건설사를 우대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오는 12일부터 건설공사의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예방에 힘써온 건설사의 가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낙찰된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한글을 통해 사회상을 담아낸 미술전시회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 문화예술회관 갤러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윤병학 작가의 사인 랭귀지, 한글 자모의 변형과 조형성 전시회에서는 한글의 형태와 구조 등의 문자적 아름다움을 표현한 회화 25점이 선을 보입니다. 윤병학 작가는 코비드 시대의 단절과 언택트 환경의 일상적 삶 속에 놓인 현대인들의 고독한 여정을 기호와 문자를 통해 표현했는데 이번 전시회는 오는 31일까지 개최됩니다. 오늘 광주 광산구의 낮 기온이 31.4도까지 올라가는 등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 분포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최고 50mm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부터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